그렇다고 공간이 아예 안 중요한 것도 아닐 겁니다. 결국 청와대든 용산이든 구중궁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 여론을 잘 살피겠다는 일종의 강박이랄까요? 예,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겠다는 데에서 그 의지와 강박을 엿봅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딱 3번 정도만 기자회견을 한다면 불통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재석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인사를 드리네요. 예, 매일 초저녁에 이재석의 경공특보로 찾아뵙고 있는 이재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1일 공장장을 맡았습니다. 예, 김어준 공장장은 모레 2026년 1월 1일에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이틀은 뭐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좋든 싫든 예, 저와 함께 이틀은 함께 하시고 모레 김어준 공장장을 만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이재석의 경공특보, 저도 뉴스를 정리하고 있는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봉우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아침에 보고 오늘 저녁에도 보고 내일 아침에도 보고 내일 저녁에도 보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겹습니까? 아주 영광입니다. 잠시 후 언덕마을 빨리 소리를 방면으로 합니다. 또 좌회전입니다. 영광입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연말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니까 예. 또 제가 지금 아침에 뉴스 공장은 첫 출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기분 좋고 좀 내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구나. 1km 앞 대한경로 보상을 분기점이 있습니다.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동접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부터 막 10만이에요. 네, 이미 네. 대기 화면에서 경공특보의 실시간 시청자 수를 300m 앞 왜 언덕마을 또 우리 방면으로 프로그램을 우회전입니다. 폄하합니까? 제가요? 이어서 우리 좌회전입니다. 프로그램 그래도 동접자 5만 명까지는 가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 초저녁 시간대는 우리가 동접자 1등이다. 아, 그렇죠. 뭐 이른바 레거시 혹은 재래식 언론까지 포함하여도 네. 이재석의 경공특보가 동시간대에서는 1등 아닙니까? 잠시 아이, 후 그렇습니다. 언덕마을 다만, 여기 방면으로 와보니까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비교가 좌회전입니다. 불가능하다. 검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이네요 정말.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이걸 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또 우리 대로 잘하면 되는 거고. 네. 네, 그 뉴스 공장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잠시 예, 후 그 얘기 좌회전입니다. 그만하자. 오늘은 뉴스 공장에 왔으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발생한 소식 가운데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 어제 이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브리핑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해봅시다.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수사 마무리를 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고요. 김건희 등 총 20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네, 그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불구속 기소까지 모두 합치면 총 66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일부 기사에서 7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아, 그래요? 이게 중복 기소된 사람을 합치면 아, 중국 비슷하게. 한 사람이 두세 번 기소되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76명이고요. 네, 사람으로 치면 66이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서만 3번 기소가 돼서 3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개도 정리해 보면 도이치모터스요. 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를 합친 하나의 사건. 그거는 이미 구형도 나왔고. 네, 징역 15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예, 검찰 특검이 15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고 다음 달에 선고가 1월 말에 선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서 2023년 당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하여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집단 가입을 받았던 정당법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막판에 좀 힘을 줬던 여러 가지 금품수수 사건, 알선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 금품수수 사건이라 하면 가령 뭐 기올배. 그렇습니다. 최재형 사이트 율배 그리고 서희원 설 500m 지하차도 옆길 이런 것들, 김상균 검사 그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싹 다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명태균, 도이치, 통일교, 현지검사 통일교 요 세 개는 이미 마무리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구형도 됐고 다음 달에 선고도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것들은 싹 다 기소를 하긴 했으나 아직은 뭐 이제 재판이 전 단계, 시작 단계니까 재판이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그래서 액수를 다 합치니까 특검팀이 추산하는 김건희 씨의 범죄 수익이 한 14억 원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합쳐서 네. 각종 금품까지 싹 다 합치면 한 14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뭐 글쎄요, 뭐 우리가 느끼기에 14억이 작은 액수가 아니다. 네, 왜냐면 기소된 거죠.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예. 어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한마디로 정리를
김건희 씨는 어쨌든 다시 그 혐의에서 기소로 갔거든요.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건 필요 없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 사람들이 5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대면 조사 도착해가지고 수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결국에 일단 경찰 구속으로 요청됩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최종하니까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무튼 66명 기소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김기현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 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뭐 최원석 김진우 씨 기소된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당연하다 치는데 오세훈 또 김성교 의원 양평고흥지구 개발 특혜 당시에 유지였습니다. 양평 현역 의원이잖아요. 김성교 의원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 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어찌됐건 뭐 기성 정치인들 상대로 하는 선발하고 네. 얘도 너무 야박하게 가격하게 그렇습니다. 최종 조착지인 김건희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간과 여러 불이적 제한으로까지 종결하지 못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 면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이번 최종 브리핑에서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현대판 매각 매직이다. 예, 이 표현 나왔는데 이것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말을 청탁하고 불통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의 병자가 역사 책에서나 불법한 현대판 매각 매직을 일삼고 불법적으로 국정에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현대판 매각 매직이란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죄목으로 치면 이제 알선 수재로밖에는 김건희 씨를 이번에 기소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서 한계로 지적된 겁니다. 예, 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대통령 당선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 처벌할 그가 좀 부족하다. 영부인은 또 사실 민간인이다 보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도 없다라는 거. 네. 오히려 어떤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어제 특검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따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검팀 얘기했고요. 그 댓글도 많이 달리네요. 네. 경례 댓글 많이 달리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자자자. 예. 그 이건 짧게 국방부가 그 별들 네,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에 대해서 이제 파면도를 투입을 했는데 이것도 짧게 한번 좀. 네. 여인영 전 단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제 계엄 가담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여인영, 이진우 두 사람은 파면 처분됐고요. 가장 징계가 강한 게 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연금이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네. 박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 파면보다 낮은 해임. 전방에 연금 과속 받기. 방지턱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석 육군 참모중장 같은 경우에 참모차장 같은 이 경우에는 사람도 쓰리스타예요. 예, 이 사람 중장입니다. 네. 오현석 중장은 파면. 이름은 좀 낯설지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엄버스 출동을 지시했던 대원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삼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새벽 3시경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계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 별들이 서울의 합참지휘본부로 오고 있었던 오려고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출동까지 이루어졌고 한 30분 동안 이동을 하다가 돌아갔을 길이지 실제로 오고 있었거든요. 서울 합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2 계엄 시도로 강하게 의심되는 예,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가 바로 오현석 중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파면되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같이 파면됩니다. 예, 이게 어제 국방부 소식이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다음에 출동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네, 출동을 했는데 주변에서 편의점 갔다가 뭐 배회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소극적으로 되겠다. 네, 그런데 너무 중징계를 좀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예, 이 사람 정직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때 안규백 장관이 해명을 했다시피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강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심지어 부하들이 출동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제 이 유모 대령 역시도 정직 기호 처분을 그 거쳤습니다.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급자가 국회에서 계엄이 전방에 나가지 마셔야 과속 합니다. 방지턱이 했는데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나가긴 나갔다. 그렇습니다. 나가서 이제 소극적인 행동을 한 건 맞지 않습니다. 나간 것 자체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국방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조간신문 일면을 쭉 봤거든요. 다 국방 얘기예요. 네. 특히 이제 어제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싹 다 일면에 도배가 됐는데 그 보상안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예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국회 청문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틀간 6개 상임위의 연석 청문회입니다. 6개 상임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석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첫 번째 청문회보다 훨씬 더 안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어제 발표된 보상안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해 줄 것인지도 당연히 도마 위에 올라야 되고요. 그 보상안 잠깐 얘기하기 전에 연속 청문회 그러면 김범석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동생 김유석 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네.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부른다 안 부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불출석 사유설 이미 됐고요. 그럼 그 형제는 다 안 안 나옵니다. 아니 김유석은 사유가 뭐였죠? 둘 다 그런데 해외 일정이에요. 김유석도 해외 있고, 네, 있습니까? 해외 아, 예. 일정이 많다.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그럼 출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해롤드 로저스 대표. 또 옵니까?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터지고 나서 한국법인 대표로 바뀐 사람이에요. 예, 예. 원래 박대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브랜 매티스 쿠팡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장 이런 사람들은 출석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전주만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가 아니라 정무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당론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게 또 썰렁하게 인정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 예, 아무래도 글쎄요. 예. 이거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그렇다고요. 돼요. 예, 이거 이해가 안 제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봉영 군한테 물어볼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오늘 내일 청문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쿠팡이 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보상안이 이겁니다라고 내놨는데 그 보상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보상안이 아니라 오히려 마케팅이다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갑자기 또 자체 보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3,400만 계정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심지어 탈퇴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1인당 구매 이용권 5만 원 쿠폰을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5만 원이라는 액수나 쿠폰으로 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뜯어보니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쿠팡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쿠팡 쇼핑몰 예, 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쿠팡 쇼핑몰은 5,000원입니다. 딱 5,000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쿠팡의 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 예, 역시 이제 식사 5,000원. 배달하는 거 네. 5,000원. 그리고 이름이 생소한 쿠팡 트래블, 쿠팡 알럭스에 2만 원씩을 배당해놨습니다. 트래블은 여행 상품. 그렇습니다. 알럭스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약간 고가품 파는데 네, 명품 프리미엄 브랜드. 거기 2만 원씩. 그렇습니다. 그럼 저걸 사야 2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게 당연하지만 교차 사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려면 그동안 들어본 적이 잘 없는 쿠팡 트래블과 쿠팡 알럭스를 가입해야 돼요. 가입하고 무언가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 상품과 명품이 비싸죠. 네. 2만 원짜리 쿠폰 쓰려면 비싼 걸 하나 구매해야 돼서 예. 사실상 새로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조금 더 비싼 소비를 강제한 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5,000원, 쿠팡 이츠 5,000원 쓰려면 탈팡한 사람들은 재가입해야 되고 시간이 그리고 어찌됐건 뭘 사야죠. 네. 그렇죠? 쿠팡에서 뭘 사든 만 원짜리든 2만 원짜리든 사야 되고 쿠팡 이츠에서도 뭐 떡볶이를 시켜 먹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뭘 시켜 먹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5,000원씩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무슨 보상안이 아니라 오히려 마케팅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쿠팡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쿠팡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관 대민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체 성향 가릴 것 없이 어제 나온 이 보상안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예, 굉장히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하는데 하나 더 이게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예고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이제 입장 발표를 예고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물론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뭐 거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오늘 이전 표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국민 사과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어서 어떤 결단이 나올지는 오늘 이전 표명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예. 당내에서는 이게 원내대표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이슈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사퇴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잇따라 거의 뭐 1 논란이라고 할 만큼 북한과의 국가 직접 만남이라든가 뭐 열거할 필요도 없어. 예, 뭐 어제도 강선우 의원과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억 수수 관련된 논의 이런 녹취가 또 나오면서 어제 MBC에서 500m 예, 10시 터지면서 방향입니다. 사퇴를 하게 되지 않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MBC 보도가 어떤 내용이면 이제 짧게 좀 정리하고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제 MBC가 김병기 강선우 두 500m 의원의 10시 녹취 방향입니다. 파일을 그대로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보도였는지 잠깐 좀 예, 2022년 4월 21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나눴던 300m 대화가 10시 문제냐면 방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예,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서울시당 기초방역의원 후보 3차 공천위원회가 나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공천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는데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공관위의 간사였던 민병기 의원이 나눈 대화인데 여기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 후보자로부터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해 뒀다고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 급박하게 일종의 상담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내용. 강선우 의원이 내 보좌관이 김경시 시의원 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네. 라고 이제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이제 하소연 하소연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거 법적 문제가 커진다. 심지어 나한테 얘기한 것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일단은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점은 예.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치고요. 이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MBC가 지적하는 지점은 전방에 과속 저렇게 방지 큰일 타고 났다, 사고가 있습니다. 났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줬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김경시 의원이라는 500m 사람을 우회전입니다. 공천하냐 안 했었지 않느냐 네. 거기에 어떤 정치적 책임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어제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강선호 의원은 일단 이 녹취가 보도되자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보고를 한 것이다. 네. 그리고 보좌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줬다는 그게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네. 왜냐면 해당 보좌관이 지금 언론에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 그 보좌관은 여전히 300m 강선호 의원실 근무하는 사람이 우회전입니다. 아닌지도 전직 보좌관, 전직입니다. 아,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미디어 인권연수회 이봉원으로 가겠는데요. 입이 막 풀리려고 하니까 끝나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이야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뭘 긴장합니까? 맨날 나랑 방송하고. 야, 이거 뉴스 공장이라고 너무 이렇게. 잠시 후 그냥 아침 우회전입니다. 시간이에요. 제가. 저도 지금 비몽사몽합니다. 전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침 이런 시간에. 저도 새벽 2시 반에 깼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 눈을 붙여. 내일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코너 제목대로 잠깐만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 잠깐만 인터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뭐 파장도 있고, 예, 논평도 나오고 있죠. 통일교특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쿠팡 예, 청문회도 열리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을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깐만 인터뷰하겠습니다. 5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예. 좌회전입니다. 뭐 이해운 전 의원 얘기 해볼까요?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어떻게 보면 깜짝 발탁, 파격 발탁이 됐는데 그 국회에서는 뭐 좀 소문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줄긴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이해운 전 의원이 이번 내란 정부 때 보여준 언행을 보면 뭐 잠시 사실상 후 이른바 50km 유혹의인으로 분류될 신호 법한 위반 인물 아니냐. 과속 단속 근데 과연 구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잠시 후 예, 여기서 어떻게 드림테크 생각합니까? 산업단지 예, 그런 것은 어제 방면으로 통해서 좌회전입니다.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예. 국민의 감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어제는 뭐 너무 파격 인사여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대통령의 깜짝 발탁, 파격 인사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대통령님의 절박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절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인사 철학이다 이렇게 뭐 드라이하게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지난 대선 때 잊혀지지 않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저성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어떤 말씀일까라고 곰곰이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번에 이해훈 지명자의 발탁이 그런 절박함을 비롯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이 저성장이라는 경제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해결해야 될 역할을 500m 좌회전입니다. 취임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걸 목적지 해결하지 부근입니다.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전체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제도 강의정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끼리 앉아서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대통령은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적어도 인생과 직결되는 경제팀의 진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하나로 더 나오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절박함이 담긴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취임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취임사 때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제 이해훈 지명자의 발탁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실용 인사 철학을 넘어서는 그러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권당으로서는 이것이 성공한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집권 여당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해훈 지명자도 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문회도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로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절박함이 담긴 인사라면 이해운 후보자 말고도 그리고 김성식 전 의원 이번에 이제 인사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인사를 두고 어차피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 발탁이다, 정치적 노림수다,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예, 나옵니다. 그것도.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를 보면 이게 극우라고 이야기될 만큼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적지 전쟁을 하는데 부근입니다. 내 진지를 안내를 비워놓고 경계장도 정리합니다. 세우지 않고 다른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그 긴 진지를 공략하지 않을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꼼수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도대체 지금 진지를 비워놓고 어디로 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해훈 의원 한 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김성욱 의원도 있고